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 강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자, 임플란트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네. 공통된 걱정주 중에 하나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치료 기간과 회복 기간에 대한 걱정도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현대인들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일을 또 빼고 뺀 자리가 아물 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또 신고 또 기다려야 되고 네. 또 머리가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예. 이제 복잡한 과정이라든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좀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의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면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또 편해지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과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한경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한경환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요즘에 임플란트 수술 정말 많이 하시죠? 네, 요즘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러 치과에 오. 내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치아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넘어져서 이제 치아를 상실하거나 충치가 심해가지고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가지고 치아를 대체해야 되겠죠. 기존에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멀리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거리적인 제약 때문에 좀 임플란트 수술 시간도 좀 짧게 해달라고 원하시고 있고요. 또 이제 내원 횟수도 좀 짧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저도 이제 최대한 임플란트 내원 횟수를 줄여드리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도 잘 진료하시니까 멀리서 멀리서도 오시는 오나 보네요. 환자분들이 예,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진료를 네. 하다 보면 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원장님 안 빼고 싶어요. 뭐 안 네, 빼고 하는 그렇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은 뭐 저희도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가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 부득이하게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되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진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치아가 이제 넘어져서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이제 앞니가 깨진 경우죠. 이렇게 이제 외상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이제 치아가 파절되거나 상실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가운데 있는 사진과 같이 이제 충치가 심하게 진행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치가 심하게 됐을 때는 이제 뿌리까지 보통 이제 진행하게 됐을 때 치아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그 치아를 뽑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치아가 상실하게 돼서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치아 주변으로 잇몸 질환이 진행돼서 주변 뼈가 많이 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 질환이 심하게 돼서 잇몸 뼈까지 이제 같이 녹게 되는 경우에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운 이유로 이제 치아가 이제 빠지게 되면 우리 예전 예. 그 뭐 저기 개그맨들이 나와서 여기 김 하나 붙여놓고 연구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가 없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뭔가를 인공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대체가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는 것은 바로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인데 또 임플란트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실 그렇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네. 도대체 기존에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임플란트를 바로 발치를 하고 나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기존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치아가 상실하게 됐을 때 그 대체 방안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또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과정은 처음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임상검사나 아니면 방사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치아를 살릴 수 없게 됐을 때는 이제 치아를 뽑게 되는데요. 보통은 발치를 하고 나서 석 달에서 5달 정도 치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잇몸 치유 기간을 거친 다음에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1차 수술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1차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도 또 한 석 달에서 5달 정도 또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굳는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잇몸 위로 임플란트를 노출시키는 인공 구조물을 이제 연결시키는 2차 수술이 또 진행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본을 떠가지고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좀 비교적 그렇죠. 여러 가지 단계랑 좀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에 반면에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단축해가지고 이런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임플란트 기존에는 이를 빼고 기다리는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도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중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생략한 경우죠? 네, 그러니까 모든 단계나 모든 수술을 생략한 것은 아니고요. 네. 발치를 하고 치유되는 기간이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비교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임플란트 진행 과정은 마찬가지로 발치를 하고 잇몸 회복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2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회복 시간을 거치고 나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뼈가 보통은 물러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이제 뼈랑 단단해지는 기간을 거치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악보다는 뼈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임플란트랑 뼈랑 굳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간을 거치고 나서 잇몸 위로 이제 임플란트를 노출시키는 2차 수술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본을 떠서 이제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한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을 때는 이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가 식립하기 때문에 잇몸 회복 기간이 제가 앞에서 2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기간 자체가 이제 단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뼈랑 어느 정도 충분히 붙게 되면 본을 떠가지고 이제 최종 보철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교적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비해서 발치 후 임플란트는 기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정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정말 많잖아요. 네, 장점이 일단 참 뭐 많죠. 기간을 네.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선택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원장님 예. 그렇다면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못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모든 환자, 모든 네. 케이스에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환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안타깝게도 좀 불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발치한 치아 하방에 충분한 잇몸뼈가 없는 경우가 먼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뼈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휙휙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임플란트를 심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잇몸뼈가 녹아있는 부위에 뼈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잇몸뼈가 생기도록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두 번째 경우에는 발치한 치아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가 고정력이 나오지도 않고요. 또한 이제 감염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 자체가 나중에 감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노출하게 되면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미리 식립하지 않고 발치와의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발치한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얇거나 물렁물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 밀도, 골 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뼈의 양도 중요하지만
뼈의 이제 밀도, 단단도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뼈에 이제 단단도가 좀 무르게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신게 되더라도 좀 고정력이 충분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것보다 조금 지연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건강한 잇몸과 그리고 뼈가 네.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이 부분 정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이 또 이게 요즘은 이제 뉴스라든지 예.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빨리 해주는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네네네. 있는데 물론 모든 환자한테 저희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네. 사실은 아까 우리 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잇몸 뼈라든지 혹은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건 그거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최근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신기술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게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잇몸 건강만 받쳐주면 다 되는 게 아닌가 네.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신기술은 아니고요. 잇몸 건강만 하다면 이전부터 많은 원장님들이 치료 방법으로 이미 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임플란트 재료나 임플란트 이제 수술 기술 자체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치료가 완료되는데 긴 기간이 걸렸다면 요새는 임플란트 재료도 발전을 하고 수술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하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이제 보철물까지 완성하는 이렇게 빨리 환자분한테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되는 기술이 제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치료 시기가 단축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수술 횟수가 환자분 같은 경우에 수술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일단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수술 횟수가 이제 단축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이제 임플란트를 뽑고 나서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됐을 때는 주변 치열이 좀 빈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치아가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아래 치아가 위로 이제 정출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인접하고 있는 치아가 좀 옆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치열이 조금 삐뚤빼뚤해질 수가 있는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길게 빈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환자분이 쓰셨던 그 공간 그대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보철 치료를까지 완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 이제 네. 지금 아까 이제 전 사진에서는 아까 이가 이렇게 부러진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예, 예. 지금은 치료가 끝난 사진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젊은 2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네. 앞니가 깨져가지고 내원을 네. 하셨는데요. 저게 부러졌네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치아가 이제 뽑아보니까 이제 치아가 명확하게 이제 부러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부러져서 내원하셨지만 잇몸뼈가 건강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이제 최종 보철물까지 가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발치하고 몇 개월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 수술하고 몇 개월 기다려서 한 5,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한 달 반 정도 만에 보철 치료를 오, 완성시켜 빠르네요.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치아가 없는 앞니에 이제 치아가 없는 기간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만족을 하고 집에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점이 크네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비어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사실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중요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은 기간을 줄이는 거, 이 장점은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제가 좀 네. 설명드렸는데 다시 네네.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이 느끼는 수술에 대한 공포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수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분이 좀 힘들어하시고 좀 고령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지쳐하시는데요. 이제 수술을 발치와 임플란트를 한 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이제 공포감이나 네. 이제 불편감을 좀 감소시켜 주실 수 있고요. 또 앞에서도 제가 앞에서 이제 좀 치아가 빠진 채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좀 옆으로 치아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삐뚤빼뚤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을 기존의 환자분이 쓰시던 공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철 치료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치아가 우리가 가만히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없는 공간으로 치아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움직이거나 네네. 뭐 솟구치거나 내려오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치아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양옆 치아가 쓰러지죠. 위에 치아가 내려오거나 내려오고. 혹은 아래 치아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세 군데 치아를 또 동시에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은 빨리 하는 게 좋지만 아까 네.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빨리 하는 방법에다가 플러스 정확도까지 오, 가미하는 네네. 뭐 좀 컴퓨터 기술이 워낙 그렇죠. 발달해서 뭐 캐드캠을 이용해서 이 디지털 가이드라고 보통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디지털 가이드 기술이 또 치과에도 많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에는 치과 영역도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 임상에서 구강 스캐너나 아니면 3D CT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까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임상에 적용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이제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해서 3차원적인 3D CT를 찍게 되고요. 또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인상제를 활용해서 본을 뜨던 것을 이제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디지털 스캔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환자의 가상적인 이제 화면을 가지고 모의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의 시술을 하고 나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3차원적인 보철물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철물 디자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자분한테 이제 만들어지는 보철물의 크기나 모양까지 확인을 한 상태로 저희가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실제 이렇게 출력된 가이드를 가지고 환자 구강 내에 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단축하게 되고요. 또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불편감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아까 설명을 잘 듣고 그러면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게 네. 어떤 건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시술에 비해서 어떤 이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피와 침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인접 치아랑 좀 평행하게 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활용하게 됐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이제 구강 내 뼈의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잇몸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인접 치아와 평행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기존의 방법은 이제 임플란트를 칼로 째가지고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반면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는 직접 이렇게 많은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아니면 이제 아예 절개를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어떤 환자분 특히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요. 치아가 상실되고 나서 긴 기간 이제
치아 모양이 없이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내셔야 되는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앞에서 보셨듯이 최종 보철물까지 미리 디자인을 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고정력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임시 보철물이나 아니면 빠르면 최종 보철물까지 저희가 환자분한테 수술과 동시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임플란트 수술하고 그날 동시에 임시 보철물까지 이제 끼고 가시니까 환자분이 이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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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에서 MC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제 전신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가 많이 나게 돼서 수루 합병증이나 아니면 많이 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해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수술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에서 생기는 수루 합병증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또 좋다라고 하니까 네, 이 점 맞아요. 잘 유의하시고 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과 디지털 가이드 시술의 치료 기간을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화면에 표를 보면서 같이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인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법은 처음에 내원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날에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꼬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밥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수술이라는 잇몸 위로 임플란트를 올리는 2차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을 뜨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표에는 이제 환자분 내원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7번 정도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됐을 때는 진단하러 오시는 횟수는 똑같고요. 첫날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3D 시뮬레이션 장비에서 이제 저희가 모의 시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임상 검사나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미리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요. 다음 날 오셔서 이제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정력이 괜찮다면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까지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끼고 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최종 보철물까지 끼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기존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서 앞에서는 7번 정도의 환자분께서 내원하셔야 되는데 디지털 가이드를 썼을 때는 이제 3번으로 좀 상당히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아까 뭐 제가 그 임상 사례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네. 환자분도 궁금한 게 이게 빨리 한다고 하니까 좋긴 네. 한데 그럼 여러 개인 경우도 예, 네. 과연 빨리 음. 지금처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면 기존의 방법대로 하려면 한 부위 다 잇몸을 절개해가지고 연 상태로 여러 개를 동시에 식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술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좀 긴 시간이 비교적 걸리고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도 잇몸이 절개되어 있는 상태로 좀 긴 시간 방치가 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반면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썼을 때는 기존에 여러 개, 몇 개의 임플란트가 됐던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임플란트 식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보험 사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의해서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틀니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치아가 여러 개가 이제 상시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네. 이렇게 오셨을 때에 가이드를 활용하게 됐을 때 당일에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또 임시 보철물까지 끼고 가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틀니 쓰고 계시다가 다음에 수술하러 왔다가 이제 보철물까지 끼고 가시니까 이제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부터 발치 즉시 임플란트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